프리미어리그 7라운드 올드 트래포드에서 펼쳐지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에버튼의 프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솔샤르 감독은 주중 챔피언스리그 비아레알과의 경기에서 후반 추가 시간 호날두의 역전골에 힘입어 가까스로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맨유의 9월은 생각보다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영보이스전을 시작으로 웨스트햄을 만나 리그컵에서도 탈락을 하게 되었고 리그 6라운드 아스톤빌라에게 패하면서 홈 2연패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 중에는 비사카 선수의 퇴장, 루크쇼 맥가이어의 부상 또한 있었습니다. 이번 리그 7라운드 에버튼과의 경기는 10월 A매치 기간전에 펼쳐지는 마지막 경기인 만큼 기분 좋게 승리를 챙긴 다음에 각자 국가대표로 흩어지는 게 가장 좋은 분위기겠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리그에서 4승 1무 1패를 기록하면서 리그 4위를 기록 중입니다. 에버튼 또한 5위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맨시티, 첼시, 맨유, 에버튼, 브라이튼까지 모두 승점이 13점이고 골 득실로 인해서 맨유가 4위, 에버튼이 5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맨유와 에버튼의 최근 분위기는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양팀 모두 2연패를 기록 중이다가 바로 전 경기에서 각각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를 반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버튼은 홈에서 3연승을 기록 중이지만 원정에서는 1승 1무 1패를 기록하는 상황이고 맨유는 올 시즌 리그뿐만 아니라 컵 대회까지 홈에서 치룬 모든 경기에서 실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 시즌 맨유의 유일한 클린시트는 홈 경기가 아닌 원정 경기였죠. 울브스 원정이었습니다. 양 팀의 역대 전적을 살펴보겠습니다. 맨유는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많이 만난 팀이 5팀이 있습니다. 바로 첼시, 리버풀, 아스날, 토트넘, 그리고 에버튼인데요. 모두 58경기를 만났습니다. 맨유는 에버튼에게 굉장히 강한 프리미어리그 전적을 갖고 있습니다. 맨유는 에버튼을 58경기 만나 무려 37번 승리를 거두었으며 단 9패밖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승률로만 따진다면 63.8%를 기록 중입니다. 맨유 홈으로만 경기를 추려서 본다면 맨유는 에버튼에게 단 2번의 시즌만 리그에서 패배했습니다. 92-93 시즌, 13-14 시즌 이 두 시즌을 빼고는 홈에서 치룬 에버튼과의 리그 경기에서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솔샤르와 에버튼의 전적을 보게 되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솔샤르는 맨유 지휘봉을 잡은 이후 에버튼을 총 6번 만나 2승 3무 1패를 기록했고 클린시트를 기록한 경기는 단 한 경기에 불과했습니다. 2019년 에버튼에게 4대0으로 패배한 맨유의 경기는 솔샤르 감독의 최악의 경기 중 한 경기였습니다. 또한 홈에서 솔샤르는 에버튼을 아직 이겨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솔샤르와 베니테즈 감독은 딱 한 번을 만난 적이 있는데요. 베니테즈가 뉴캐슬 감독을 맡고 있던 2019년 1월 솔샤르 감독은 뉴캐슬 원정을 떠나 레시포드의 한 골 한 개의 도움에 힘입어 승리를 거둔 적이 있습니다. 호날두 선수의 기록 또한 눈여겨볼 수 있었는데요. 에버튼을 총 11번 만나 7승 3무 1패를 기록했고 4골 2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솔샤르의 맨유에서 에버튼을 상대로 골을 제일 많이 기록한 선수는 브루노 선수와 카바니 선수였습니다. 두 선수 모두 각각 4골과 3골을 기록했습니다. 양 팀은 전력 누수가 있는 편입니다. 프리미어리그 인저리 테이블에 따르면 맨유는 레시포드, 맥가이어, 아마드가 10월 16일 복귀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루크쇼 선수는 에버튼전의 복귀 가능성이 50%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거는 솔샤르 감독의 경기 전 인터뷰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버튼은 히샬리송, 콜먼, 넬프, 칼버트 루인, 마맹, 고메즈, 픽포드 등 굉장히 많은 선수가 부상을 당해 있는데요. 에버튼은 히샬리송과 칼버트 루인 두 공격수가 빠지면서 어려운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 사이에서 타운젠드를 필두로 두쿨의 그레이 선수가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맨유는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양 팀의 주요 선수를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에버튼은 타운젠드 선수를 뽑았습니다. 호날두 선수는 이번 시즌 맨유에서 5경기에서 5골을 넣으면서 경기당 1골을 넣고 있습니다. 총 22개의 슈팅을 때렸고요. 경기당 키패스도 1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그에서 패스 성공률은 81.4%, 경기당 볼 경합 승리도 1회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박스 밖에서 공을 가졌을 때 예전 같은 화려함은 없지만 박스 안으로 침투하는 놀라운 오프더볼 움직임과 침착한 마무리로 맨유의 간판 공격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박스 안으로 호날두가 침투할 때 얼마나 질이 높은 패스를 넣어주는지도 중요한 맨유의 공격 상황입니다.
타운젠드 선수는 올 시즌 4골 3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고 키패스를 경기당 1.8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그에서 패스 성공률은 82.6%를 기록하고 있고요. 경기당 볼 경합 승리도 호날두와 같이 1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맨유의 수비진들은 타운젠드 선수를 정말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타운젠드 선수의 킥력은 올 시즌 굉장히 날카로운데요. 2골은 박스 안에서 기록했지만 나머지 1골은 중거리 원더골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도움 기록도 보면은 날카로운 크로스로 1개의 도움을 기록했고 중원에서 로빙 스루 패스로 1개의 도움을 기록했고 그리고 헤더로 1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바로 정경기 노리치와의 경기에서는 PK 키커로 나서서 골을 기록했을 정도로 맨유의 골문을 박스 안쪽에서든 바깥쪽에서든 어디서든 위협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맨유는 사이드 수비진들은 타운젠드의 크로스를 잘 막아줘야 하고 삼성과 수비의 간격도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종종 맨유의 삼성 선수들은 수비 간격을 조절하지 못하거나 어느 한쪽으로 쏠리면서 상대의 중거리 슛을 쉽게 허용했는데요. 타운젠드 선수가 올 시즌 킥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타운젠드 선수에게 중거리 슛을 허용하게 되면은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삼성과 최종 수비 라인의 간격을 최대한 좁히면서 타운젠드 선수가 쉽게 볼 처리를 할 수 없게끔 만들어야겠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라인업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골키퍼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올 시즌 굉장히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데야 선수, 센터백은 바란 린델로프, 양쪽 풀백은 비사카와 텔레스, 3선에는 프레드 맥토미니, 2선에는 산초, 브루노, 포그바, 원톱에는 호날두 선수를 예상했습니다. 에버튼 경기 이후 A매치 기간이기 때문에 최대한 솔샤르 감독은 로테이션보다는 베스트 11을 쓸 수 있는 선수들은 투입을 할 것 같은데요. 왼쪽 풀백은 쇼 선수가 복귀를 할 수 있다면 쇼 선수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3선과 2선 조합에서 역시나 고민이 있을 수 있는데요. 2선에서 그린우드 선수가 최근 두세 경기에서 살짝 저조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산초 선수를 오른쪽으로 옮기면서 브루노와 포그바 선수와 함께 2선을 서게 되고 주중 챔피언스 리그에 교체로 출전을 했지만 굉장히 적은 시간을 출전했던 프레드 선수는 선발로 뛰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약간 선발 라인업에 변수가 있다면은 카바니 선수와 링가드 선수가 조커로 나와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충분히 선발 라인업에도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맨유의 공격진은 좋은 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선수를 투입해서 어떻게 경기를 풀어 나갈지 어떻게 활용할지 정확한 전술이 있어야 하고 그거를 실행시키는 게 바로 감독의 역량인데요. 소셰르 감독이 과연 최근에 안 좋았던 모습을 떨쳐내고 10월에 맞이하는 첫 번째 경기를 승리로 시작할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리미어리그 7라운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에버튼 경기 프리뷰였습니다.